구간 정체고 청주 부근에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구간 정체 계속되고 있고요. 도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는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화동 사거리에서 해화역 방면 2개 차로가 막혀 있는데 부근 진학에 불편한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의 윤기찬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의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말, 윤기찬 변호사. 저는 김무수 검찰총장의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탄핵해라. 그렇죠. 이 말이 되게 강한 것 같으면서 그냥 법률적인 용어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나 판사 등이 만약에 직무를 위배해서 국민한테 피해를 주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무 유기를 하거나 예. 법령 위반을 하면 탄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제거하면 돼요. 그 사람을 직무 못하게 하면 돼요. 왜냐 각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사가 좀 수사 당하는 걸 두렵다고 그래서 아예 그 기관의 기능을 뺏는다. 전 이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예. 김우수 검찰총장이 한 이 나를 탄핵하라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법 체계에 맞는 말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현근택 변호사는 이번 주 핫했던 아마 한동훈 후보자가 민주당의 지금 이제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을 야반 도주라 그랬거든요. 예, 예. 야반 도주.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야반 도주하냐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물어요. 당연히 비밀번호 안 풀어도 됩니다. 권리죠. 근데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비밀번호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빨리 풀면 되지. 그리고 지금 아까 고발사주 관련 없다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전후로 대변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주고받은 전화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게 어쨌든 수백 번 이루어졌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고발 내용도 보면 검언 유착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 이렇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분들이 본인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게 아니라 현안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격적으로 답변하고 어찌 보면 이제 한판 해보자 이거거든요. 민주당하고도. 예. 한판 해보자고 나오는 셈이라서 이분이 보통 장관 알겠습니다. 후보자들은 그래도 청문회 때까지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붙어보자. 이런 심산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가장 핫했던 말 꼽아준 그 대목 이제 후반부에 집중 토론으로 들어갑니다. 검수완박. 그러더니 요즘은 또 검수완분이라는 용어도 나오더라고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어떤 용어를 쓰든지 간에 이 현재 법안이 발의가 됐죠. 당론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이건 윤기찬 변호사한테 먼저 발언 기회 드릴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런 그 구체적인 행위 때문에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비춰보면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 방식이 아니거든요. 지금 검찰의 수사는 기소와 수사가 분리해야 된다. 이 연역적인 거예요. 근데 실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것은 또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공수처는 또 그대로 일부 기소 수사권이 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논거가 빈약하고 이것이 너무 서두르고 있다. 근데 왜 한다고 보세요, 그럼? 제 개인적인 말은 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싶지 않은 것이죠. 특정 기관의 수사를 받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국민을 위한 시도라기보다는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위한 시도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지은 것이고요. 현 변호사.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는요. 저는 오히려 이제 검경 분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의학 분업하듯이 왜냐하면 우리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런 것처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이거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20, 30년 동안 주장해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6대 범죄 이거 박탈해서 완전 없앤다 그러는데요. 그거 한 1년에 4, 5천 건밖에 안 됩니다. 근데 검찰, 경찰이 처리하는 게 1년에 100만 건 이상이에요. 굉장히 일부예요. 일부만 남아있는 겁니다. 큰 방향 흐름은 이미 분리로 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도 검사가 수사권이 있습니다. 일부. 근데 미국은 영장 청구권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 그냥 미국 검사 역할만 해라. 영어로 자체가 검사가 소추관이라는 뜻이에요. 수사관이란 아닙니다. 기소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기소만 담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영장 청구권입니다. 영장 청구권 갖고 있는 게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수사 아무리 해도 영장 청구했는데 영장 청구권이 없다. 그건 반쪽짜리 수사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어쨌든 헌법에 영장 청구권이 있고 그거를 자꾸 뭐 수사권하고 연결시키는데 수사권 가져가면 없애버리면 뭐 위헌이라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영장 청구권으로 충분히 경찰 수사를 조율하거나 지휘하거나 보완 수사를 명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역할 분담을 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안 된다고 윤기찬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검찰이 이런 중대범죄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있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해보시고요. 사실은요,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 조정이 이제 2년 정도 됐잖아요. 이게 자리 잡아가는 과정인데, 물론 이제 경찰이 과거에 뭐 검찰만큼 예를 들어 수사 뭐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오는 서류, 공소장이라든지 뭐 불기소 이유서 같은 게 그렇게 검찰만큼 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 수많은 수사관들이 한 6, 7천 명 있어요.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같은 이렇지 않거든요. 그분들과 경찰 수사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 가지고 논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 문제가 우리가 예전에 검경 수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검사의 기소권과 이 수사권을 나눌 때 예. 전제가 뭐였냐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야지 만약에 넘어왔는데 검사가 이거 공소제기에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본인이 보완 수사를 해가지고 보충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당연한 전제로 검경 수사권 분리가 논의됐던 것인데 지금 이 법안에 보면 보완 수사를 못해요 검사가. 그러니까 일단 검사는 아예 수사권이 없어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효율성, 그러니까 수사의 어떤 뭐 효율성 차원에서 경찰이 대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수사 종결권을 주자 뭐 이것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만약에 그 최이배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해야 할 일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 예. 사건 처리가 안 된다. 그다음에 사건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기에는 그 해당 당사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 입법을 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치권의 할 일인데 있는 것마저 국민하고 거의 상관없는 국민들이 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마저 검찰이 수사권을 왜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두고 만약에 정말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두고 그다음에 기구를 만들어서 과도기적 혼란을 없앤 다음에 그다음에 입법을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면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그다음에 3개월에도 유예기간을 둡니다. 이건 뭐죠? 이거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을 자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의 입법을 왜 새로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까지 염두에 두면서 여러 가지 편법까지 동원해가면서 왜 하는지 왜 지금 하는지 만약에 대선에서 이겼어도 지금 했을까요? 예. 두 분 다 제가 아까 현근택 변호사한테는 제가 질문한 거에 조금 핵심이 벗어난 답을 하신 게 이 6대 그 중대범죄 수사권을 여전히 검찰이 가짐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우리 윤기찬 변호사는 이 검찰은 무조건 우리는 수사권을 놓을 수 없다라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왜 검찰로서는 다른 대안을 예를 들면 뭐 FBI 같은 거 신설하는 안을 왜 안 내느냐. 그리고 정수사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지금 검찰 인력의 상당수가 그런 대안 기구로 가면 될 거 아니냐. 왜 기존 검찰의 권력만 그렇게 지키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먼저 할게요. 예.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어디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6대 범죄에서 갖고 있으면 수사를 2번 받아야 돼요. 실제로 왜냐하면 경찰에 지금 6대 범죄를 많은 분들은 검찰이 수사권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다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6대 범죄 수사권이 있거든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검찰이 또 수사를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종래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6대 범죄에 대해서 경찰은 수사권 빼버리고 검찰만 하면 한 번만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번 수사받고 예를 들어서 그 기관 내부끼리 예를 들어 보완 수사를 명하거나 아니면 이게 좀 잘못됐다.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2번이나 갈 필요 없죠. 한 번만 가면 되죠. 제가 보기엔 오히려 국민들은 수사 한 번 받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논리 때문에 대안. 수사 1차 분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수사를 2번 받는 것보다 2번 받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낫지 부실 수사가 되는 것은 난 원치 않겠다. 아예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피해다. 이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민심이 많은 것이고요. 또한 검찰의 권한을 대안을 내놔라라고 하는데 검찰에 이 수사권이 있으면 안 됩니까? 저는 검찰에 문제가 있는 검사는 자체적으로 그 개별적으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조직이 어떤 수사권을 갖든지 간에
왜 검찰에 이런 중대수사범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런 중대범죄 수사도 하고 작은 수사도 다 하고 수사 통제도 하고 이러니까 비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권한을 나누는 것도 좋고 그래서 심지어는 마약수사청, 특별수사청 이렇게 나누자는 안도 나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대범죄만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6대 범죄만 이것을 왜 검찰이 하면 안 되고 차라리 중대수사범죄청을 만들어서 똑같은 걸 맡기면 되는 건지 저는 이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냥 싫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싫고. 그 논리적 근거가 있나요? 왜 굳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따로 만들어야 하느냐? 아시겠지만 검사와 관련된 사건이 지금까지 제대로 처리된 적이 없어요. 그 많은 스폰서 사건, 그 많은 뭐 별장 사건들이 대부분 공통점 딱 하나예요. 피의자들이 검사 출신이다. 제대로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수처도 만든 것도 있지만 검찰이 사실은 그런 사건도 수사하지만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필이면 꼭 정권 말기에 가면은 정권 수사에 본인들의 어떤 이득을 지키고 계속 그래왔거든요. 경찰도 물론 그럴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어쨌든 수사의 편파성, 특히 정치적인 어떤 거에 대한 편파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검사는 그냥 기소, 그다음에 영장 청구 이것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원래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영장 청구권을 경찰이 갖는 거예요. 지금은 영장 신청을 하면 검찰이 그거를 발부 안 해주면 그렇죠. 청구를 안 하면 강제 수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찰에서 했던 얘기가 수사권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영장 청구권을 달라. 그러면은 이게 견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엄하게 국민만 피해보는 이상한 조정 형태로 간 것이고 아까 그런 과정에서 변호사님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뭐 영장과 관련된 것들은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강제 수사가 영장 청구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도 수사의 한 범위다. 이거 정말 참 아니 영장 청구권은 헌법에 나와 있으니까 헌법을 바꿔야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청구하게끔 하면 돼요 검사가. 어떤 절차가 그것도 그러면 헌법 위반일 수 있죠. 왜냐하면 헌법에 딱 검사가 청구한다 그랬는데 경찰이 청구하면 무조건 청구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나저나 이게 그 국회에서 상정을 하고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고 회기를 쪼개가지고 한 회기가 지나가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가 되고 다음 회기에는 표결에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뭐 우리 지난 과거에 그런 모습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어렵고 복잡한 얘기를 이해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인 거죠. 뭐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뭐 한 국회의장님께서 이제 외국으로 가시면서 이제 사회권을 넘겨주고 가실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게 쟁점이 남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부의장을 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장이 뭐 외국에 가거나 의장 역할을 못할 때는 부의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장이 외국 가면서 사회권을 안 넘기고 간다. 저는 그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보기 때문에 뭐 부의장이 대신해서 아마 회의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런 식으로 필리버스터 들어가지만 회기 쪼개기로 통과시킨다. 과반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전략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난번에 이미 이제 경험을 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안건 조정이 때부터 이제 준비를 착착 민주당이 해왔던 거 아니겠어요? 비교섭단체하고 교섭단체하고 사보임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희가 마지막으로 홀수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것뿐이 없어요. 현 대통령께.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말 중에 일부 의원이 그런 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그 후보를 지키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반사 효과를 받거나 의심받는 분은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예요. 전 지사. 그렇다면 대통령이 본인이 수사받는 걸 두려워서 이 법을 통과시킨다. 이런 오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법률가고 이전에 수사권 조정 추가적인 검수 완박에 대해서 완곡한 반대 의사를 표하신 적이 있어요. 우려 의사를 표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종의 이게 협박처럼 들리는데. 협박이다. 왜 그러냐면 청와대를 향한 협박이다. 그렇죠. 거부권 행사 안 하면 지금 말씀처럼 뭐 본인 수사하려는 거야 그러는데 아니 물러나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는 얘기는 뭔가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지금 거의 뭐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식물 대통령이죠. 그럼 국회에서 통과된 거를 대통령이 거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군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부권 행사된 게 그렇게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본인이 아직 소신에 반해야 되는 건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분리하는 거는 민주당이라든지 이게 본인의 소신에 맞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그런데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좀 반대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참패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듣고 끝냅시다. 네, 지금 여론조사 항목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검수완박 찬성 반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수사권 기소 수사 기소 분리 찬성 찬반 이렇게 물으면 아마 찬성이 좀 높게 나올 거라고 보고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찬성이 많은 것도 있지만 반대가 많은 것도 있지만 찬성이 많은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는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의 악재라고 보지 않는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죠.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과 다른 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검수완박은 그 용어가 맞아요. 수사기소 분리는 원칙적으로 보안사건 인정하는 전제하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사건 인정하지 않는 이 법안은 검수완박에 맞죠. 따라서 이전에 거기에 우호적인 여론은 알겠습니다.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뭐 경찰이라든지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완전 박탈은 이 아닙니다. 선거가 바로 다가오고 있는데 정당으로서 선거에 미칠 영향을 제1변수로 고려할 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계속 밀어붙일 자신이 생기려면 이거는 선거의 큰 악재가 아니다라는 판단, 자체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 국민의힘은 만약 정말 이게 선거 악재로 작용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재가 되는데 호재 이런 걸 떠나서요. 떠나서 이 법이 법안 잘못됐다.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법안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켜봅시다. 4월 국회의 최대 변수 이른바 검수완박, 검수완분 법안 어떻게 될지 지켜봅니다. 자, 끝장 토론 각설하고 오늘 여기 정도 하죠. 국민의힘의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의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 마무리 짓습니다.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 가운데 Circle of Life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Chihuahua.